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5월 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4달 동안 저희한테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내가 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즉 습관이 잘 지켜갔던 것들이 후루룩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습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책 먹을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 먹는 여자가 소개할 책은 무엇이냐면요. 습관의 완성이란 책입니다. 매번 시작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습관의 완성입니다. 국내 탑 일주에 한 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정가 14,800원이고 10% 할인으로 13,320원에 예스24에서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출간이 되었고요. 책 먹는 여자도 이 책을 벌써 4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이범용 작가님 지음이고 스마트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500명이 직접 해본 작은 습관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관의 완성이요. 제가 그러니까 이범용 작가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뵈서 아는 사이이긴 한데 처음에 이범용 작가님을 뵀을 때랑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이분 자체가 이 습관의 완성이란 책을 본인이 쓰시면서 실제로 본인이 습관을 들이시면서 본인의 체형을 변화시키시고 살을 빼시고 하나하나 습관을 들이고 담배를 끊으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작가가 단순히 글만 쓴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살도 많이 빠지시고 완전히 이렇게 딱 이 V라인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이 저희가 정말 실천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SBS 스페셜이 주목한 대한민국 습관 멘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용,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열정이 1그램도 없는 무기력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았고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습니다. 집에 오면 TV와 핸드폰에 빠져 살았고 놀아달라는 아이들의 말에 짜증을 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체중도 불어나고 집중력도 떨어졌겠죠. 무기력과 짜증. 보다 못한 아내가 등록시킨 자기 개발 모임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하루 10분 작은 습관 3개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과 10kg 감량에 성공했고요.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직장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책인 습관 홈티를 출간했고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습관 멘토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범임 작가님 2017년도에 뵀을까요? 그때는 진짜 후덕한 우리가 진짜 그 곰돌이 푸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저씨인가 보다 이랬는데 진짜 많이 빠지셨고 그리고 책도 계속 출간을 하시면서 점점 더 이범용 작가님의 이런 활동 영역이 넓어지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처음 읽은 거 아니고요. 아마 제가 1월 달에 베트남 호이안 돈 다낭에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해 드렸던 그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시는 여성들의 아침 시간을 확보해서 여시, 여자들의 시간 확보인 시간이고 요거는 아침 6시에 기상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저희가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이라는 게 정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책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 습관된 거는 한 번 몸에 길들인 거는 쇠심줄보다 더 끊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쁜 습관은 정말 빨리 우리가 몸에 장착이 되는데 좋은 습관은 그만큼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습관으로 저를 다지게 만들려고 루틴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항상 이 책을 보면서 벌써 4번째 읽거든요. 그래서 이보영 작가님의 도움을 받고자 다시 한번 독서 모임을 하고 북 리뷰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500명 했다는 건 습관 홈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보영 작가님과 프로젝트를 했고 그 결과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 책에 녹아났습니다.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이보영 작가님이 참가자들과 함께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습관의 완성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임 작가님이 그러면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쓸 때나 강의를 할 때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는 어떤 강의 들어갈 때 그냥 이론만 난무하는 강의가 아니라 작가도 정말 그렇게 강사도 그렇게 정말 하고 있는가라는 걸 조금 따져보려고 하는데, 이번호 작가님의 습관이 너무 궁금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본인의 습관 목록은 개인적인 목표와 직업적인 목표 두 개로 구분됩니다. 근데 보시면 목표는 딱 세 개입니다. 세 개. 습관 목록은 글쓰기, 읽기, 팔굽혀펴기입니다. 시간은 총 9분 5초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 글을 쓰는 이유는 당연히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겠고, 책을 읽는 이유는 글쓰기 소재이고요. 팔굽혀펴기는 운동 습관을 길러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대체 습관도 있는데 저희가 더 눈여겨볼 부분은 총 이 부분입니다. 습관은 많이 하지 않는다. 총 3개만 한다. 그리고 10분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습관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바인더 코칭을 하고 이제 그 습관,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해야 될 것들이 그냥 독서라고만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책을 그냥 막 30분 이상 읽으시는 분들, 물론 책도 그렇게 읽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책에서 그 제안하는 아주 작은 습관, 올바른 작은 행동이 저희를 되게 성취감 있게 하는데, 너무 많은 목표와 그다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들은 조금 생각하시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바로 이 Y 부분입니다. Y. 내가 이 습관을 할 때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대한민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것들이 내 꿈과 맞닿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니까 하는 건가? 가계부 그냥 쓰니까 쓰는 거야? 왜? 이 Y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내 꿈이나 목표와 습관이 맞닿아 있으면 저희가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목적 없이 하니까 습관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딱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습관의 완성.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습관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죠. 이범유 작가님의 이제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 82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준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나 삶이 주는 좌절과 상처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할 일은 해놓고 쉬는 통제력을 길러준다. 통제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의 통제권을 남에게 맡겨버리고 살고 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스스로의 통제권을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지속하는 루틴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며, 우리는 그 통제력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습관 홈트의 원칙은 매일 조금씩 올바르게다. 하루 10분 정도 3개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습관을 작게 정하고 매일 100%, 매일 100%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 구절 너무 좋아서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습관이 왜 중요한가요? 통제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기로 한 걸 해놨다는 이런 성취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을 실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제 이야기 아니죠? 저도 이제 제가 실천하는 습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 3잔 마시기, 그다음에 플랭크 1분 하기,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이거 다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물 3잔 안 마실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습관을 실천을 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습관 자체가 지금 잘 들리지 않는데, 일단
습관을 잘 실천하셨다는 전제하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나 맨날 습관 실천해. 근데 왜 안 돼? 왜일까요? 이거 이야기 드려볼게요. 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정체성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얻을까는 결과입니다. 결론. 근데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92쪽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행동 변화에는 총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입니다. 결과는 몸무게 5kg 뺄 거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를 가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바꾸겠죠. 시스템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 꿈은 뭐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무엇을 좋아하지? 이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것에는 결과 중심이 있고요. 정체성 중심이 있는데 당연히 결과 중심으로 하면은 그 목표 왜 달성해야 되는데 왜 빼야 되는데 남들이 빼니까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해서 뭐 할 건데 계속 하다 보면 나와 계속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 중심의 습관들을 잡기 때문이다라는 그 작가님의 그 말에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맞아,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란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 9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실천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정체성 목적으로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습관을 잡자라는 작가님의 생각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디어 습관을 완성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6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 이거 저 좀 찔렸어. 이거 하고. 저는 그냥,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계발 책들과 습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편한 거, 저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들었는데, 이게 실은 나한테 불편하게 말하는 거, 나도 이거 맞는 말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106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까 똑같아요. 왜 변하지 않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단순한 내가 몇 퍼센트 실천했지가 아니라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을 그냥 내가 하기로 한 거 10분짜리 3개 100% 성공하셔야 됩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90%든 80%든 매일 100%에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뇌가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루 이틀 안 해요. 그러면 아이 뭐 안 해도 괜찮네. 아우 얘 그냥 이렇게 아이 처음만 나 겁먹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네라고 뇌가 이제 우리를 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의 뇌가 이런 핑계를 만들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뇌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예 100% 실천해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맞는 말인데. 저도 매일매일 습관 체크리스트가 있고 할 일 리스트가 있는데 아우 진짜 안 돼요. 이게 급하진 않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급한 거를 하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일들을 나중에 되겠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매일 100% 실천하는 것이다.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분 좋을 때 아예 기분 좋네 습관 한번 해볼까? 간헐적으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실수를 하지 않는다. 와, 네. 그래요. 또 첫 번째와 이어집니다. 100% 성공을 해버리면 돼요. 100% 실천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하루 이틀 빠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빠집니다. 제가 이것도 저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제 프로젝트들을 제가 다양하게 합니다. 온라인에서. 그러면 한 번 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 넘기신 분들은 어떻게든 끝까지 하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한 번 빠지시기 시작하면은 날짜를 체크하거든요. 4일 날 빠지면 5일 날 빠지고요. 5일 날 빠지면 6일 날 빠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가고 싶어서 오늘부터 다시 일일 우리 김혜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일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안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이셔서 내가 여태 못했는데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못하셔서 다시 시작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연속해서 두 번은 거르지 않는다.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절대로 두 번은 거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즉, 운동을 한 번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속으로 두 번은 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떤가요? 두 번째 실수는 피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실수에 길들여져서 아예 그냥 또 어제 안 했으니까 하루 더 안 하지 뭐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너무 저는 와닿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비록 하루는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강화된 사람들은 하루의 루틴이 일상화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톡방에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 책은 4번 읽었지만 원 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실천한다 그러면 저한테 이번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연속해서 두 번은 거르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제 것으로 만들어도요. 이 책 전 14,800원이잖아요. 항상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10배만 해도 148,000원? 좋은 습관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제 삶이 변하잖아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죠. 책에서 딱 하나의 메시지 뽑아내시려고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 가져가면 좋지만 저희 그렇게 하다 가면 체해요. 또 다른 책들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꼭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속해서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거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 것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습관을 잘 장착해야 되는지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습관도 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습관 목록을 엄선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범 작가님 거 습관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습관 목록 엄선 세 가지 규칙. 자, 읽어드릴게요. 1번, 하루 10분 안에 습관 3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작게 정한다. 2번, 나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목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앞서 설명한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최소 한 개는 나의 꿈과 연결될 수 있는 것. 네,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글을 한 줄을 써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어떤 어떤 창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창업 관련된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근데 한 페이지 읽다 보니까 막 더 읽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잖아요. 근데 내가 창업 관련된 책을 100권 읽을 거야 라고 하면은 한 권 읽다가 나가 떨어지실걸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제일 어려워하세요. 모든 기록은 수치화가 되고 구체화되는 스마트 원칙이 필요한데 저도 바인더를 이제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은 그냥 진짜 뭉뚱그려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디테일 쪼개시는 이제 연습을 이제 저 계속 해드리거든요. 1분, 1페이지, 3개, 2020년까지, 2021년까지 숫자가 작성이 되면 뭐가 좋냐면 뒤에서 말씀드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피드백이 되고 안 되고가요. 모든 저희가 목표든 이 습관이든 기록이든 성과든 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거를 뭐 몇 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엄청납니다. 제가 바인더를 쓰면서 언제 많이 좋아졌냐면 그냥 기록할 때 물론 바인더를 안 쓸 때보다 쓸 때 더 좋아졌는데 쓰면서도 뭔가 답답했어요. '아 이게 뭐지?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매일, 매주, 매월
분기마다, 연간마다 나를 피드백 하잖아요.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구나. 어머,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해볼까? PDCA 방식으로 플랜 투 PD, PDC 체크 액트. 액티비티 계속 돌아가면서 선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데 피드백이 되려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 기록이 되려면 수치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습관의 완성에서 중요한 습관 목록 엄선 세 가지 규칙은 1번 작게 3개만 10분 안에 2번 나의 개인이나 직업적 목표와 연결돼야 됩니다. 세 번째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 방법은 습관의 완성 책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카메라가 잘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책 제목은 옆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조그맣게 해야 되겠네요. 카메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 제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습관 열심히 하시죠? 근데 좀 얘를 밀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잘하셨죠? 그러면 보상을 해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기로 했으면 책 한 권 사야지. 나 좋은 데 가서, 오늘 밥 한번 먹을까? 나를 위해서 뭐, 오늘은 뭘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보상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보상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상 부분 말씀드릴게요. 근데 웃긴 게 이 보상도요, 나중에는 습관이 너무 잘 돼 성취감 생기면 보상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136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은, 그러니까 그 지금 지루한 습관, 즐겁게 지속하는 방법에 이제 보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나 이만큼 일주일 했어, 10번 했어, 2주 했어. 그럼 그때만 나한테 책 한 권 사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먹는다거나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내적 또는 외적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도 나와 약속을 지켰네.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외적 보상은 스스로, 내적과 또는 뭐 금전적 보상,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는 뭐 했으면 용돈 준다거나 아니면 뭐 내 스스로 잘했어 칭찬하는 만족감은 그냥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상에는요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있습니다. 내적 보상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누가 뭐래도 나 했어, 이렇게 딱 어깨 올라가고 목 이렇게 들어야 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금전적인 보상이나 뭘 사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말씀드리자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해냈네,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외적 보상은 내적 보상을 못 따라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외적 보상 막 챙기는 것도 괜찮아요. 단계가 일단 내가 하면서 외적 보상으로 먼저 나한테 선물해 본다거나 이런 뭐 금전적으로 뭔가 한다거나 이런 건 좋은데, 그거 하다가 계속 잘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해냈다는 그 내적 만족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보상은 처음만 조금 필요하시고 나중에 필요 없어집니다. 근데 습관은 이렇게 이 뇌를 가지고 노는 거죠. 얘와 밀당을 하는 겁니다. 네, 이만큼 하면은 이거 해줄게, 해보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드백의 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 바인더 잘 쓰면 될 줄 알았어. 습관 잘하면 될 줄 알았어. 에이, 3개씩 10개 하래, 10분씩 3개 하래매. 근데 왜 안 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피드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132쪽입니다. 피드백도 기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올바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당사자도 그 피드백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아니라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죠. 객관적인 기록이 피드백의 필수 조건입니다. 단순한 연습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직업 또는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핵심 습관 3개를 엄선하고 10분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실천 결과를 기록하고요. 얘를 피드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왜 했지? 이때는 되게 내가 기분이 좋았나 봐. 근데 이때 왜 못했지? 이랬구나. 그럼 내가 감정에 좀 휘둘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습관은 뭘까? 이 꿈이 나 맞다 했나? 이번 주에 몇 프로 달성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해서 또 개선하고 스스로 내가 매니저가 돼서 계속 보는 거죠.
결국 전 습관의 완성은 네, 습관을 잘 잡는 것도 있는데요. 이 피드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끝내버리는 것보다 이 피드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목표 설정에서요. 목표 설정하고 실천하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됐지? 이 변화 요소는 뭐지? 내가 못했던 이유는 뭐지? 잘했던 이유는 뭐지? 그래서 어떻게 다음 잘할 수 있을까? PDCA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완성. 이거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저한테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노소 무피랑 항상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장착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운동을 해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영양제를 먹으려고 해요. 어떤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책을 보려고 해요. 영어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모든 삶이 습관에서 저는 시작된 생각하거든요. 모든 인생이 습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렸을 때 양치질 제가 알고 했나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 세끼 뭐 먹고 양치질해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젓가락질 저 지금도 못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아가면서 배운 거잖아요. 전 진짜 지금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삶이 습관으로 구성된 거라고 하면 항상 언제든 습관은 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작가님 말씀하시는 부분 365일 언제나 습관이 옳다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좋다고 하면은 1월 달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살 빼고 할게요. 이런 말씀하시죠. 자, 이제 핑계 못 댑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습관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365일 하루하루는 습관을 실천하기에 모두 딱 좋은 날입니다. 365일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용기의 심리학자 아들러는 매일 흔들리고 망설이는 우리에게 따뜻한 조언을 줍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도전을 만나는 일입니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순히 도전에 응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핑곗거리를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자, 누구나 365일 언제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습관 전략도 필요하고요. 몇 가지 원칙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중심을 세우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몰랐으면 알려고 노력하고 알고 나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같은 곳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365일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이 구절이 어 그냥 "괜찮아. 지금까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실수했던 거 괜찮아. 바로 잡을 수 있어. 지금부터 하면 돼."라는 위로의 글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지요. 그 이범 작가님이 이 책에서 그러니까 그 습관의 완성에서 이 책을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마무리 멘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과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미래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자네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지라는 폰도 씨의 위대한 하루란 책에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계신가요? 그쵸.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는 바꿀 수 없다면 미래는 지금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도요. 음, 고쳐야지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나쁜 습관을 끊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더 장착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나쁜 습관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좋은 것을 장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책몽의자는 오늘 여기서 어떤 책 소개해드렸나요? 습관의 완성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북 리뷰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나씩 작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또는 싱크와이즈 마인드맵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저도 항상 피드백
감사히 받고 있으니까 피드백도 주십시오.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더 집중도 됐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괜찮았어요. 이런 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의 완성으로 한번 저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은 거르지 않겠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 소식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 독서 모임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어디서 하나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언제요? 매달 첫 번째 주 일요일 오전 7시 눈 뜨자마자 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책은 읽으셔야 되겠죠. 책 읽고 오면 책 읽는 맛이 1000배 좋아지고요. 근데 내가 독서 모임 처음이야. 이 책 어떻게 뭐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면 일단 눈독 들이십시오. 눈독 들이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6월 7일 오전 7시에 눈 뜨자마자 독서 모임 그냥 눈곱만 떼고 오십시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백만장자 시크릿으로 저희의 어떤 어렸을 때 고정관념이 나를 이렇게 항상 돈은 버는데 통장을 텅텅 비게 하고 돈 안 모이게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고 저희 한번 돈 공부 같이 해보시죠. 온라인 독서 모임 2월 7일 함께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벌써 세 번째 진행입니다. 빅 리치 북클럽이고요. 제가 재테크 독서모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엔 2기가 시작했고요. 요거는 9월 달입니다. 근데 매 기수마다 그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재테크와 저와 함께 정말 돈 공부 처음이신 분들, 책 읽으면서 공부하실 분들, 저도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동영상 설명 아래 참여 방법을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책몽의자의 북 리뷰. 오늘도 책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몽의자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